집으로 가는 길. 박영기 씨는 이 길이 멀게 느껴진다. 목발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젠 문턱을 넘는 게 힘에 부칠 정도다. 이때 계단 올라가는데 제일 좀 힘이 들어서 계단 올라갈 때 한테 부셔야지. 계단을 오를 때면 왼쪽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온다. 3년 전 겪은 낙상 사고가 고통의 시작이었다. 옛날 이 아파트라 이게 좀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더라고요. 그래갖고 내려오다가 위에서 한번 살짝 헛디뎠는데 그냥 이게 그냥 와르르 떼굴떼굴 굴러가 반층을 그냥 굴렀죠. 그래갖고 여기 지금 허벅지하고 여기 어깨랑 두 군데가 다 부러졌더라고요. 당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충분한 회복기를 갖지 못하고 일터로 나간 게 화근이었다. 아예 못 걸으시네요. 다리도 차이가 많이 나요. 이쪽 다리하고 이쪽 다리하고. 왼쪽 다리의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있다. 지금 이쪽 다리는 아예 힘이 안 들어가시네요. 네, 힘을 못 받아요. 이러다 영영 다리를 못 쓰게 될까 두렵다. 박영기 씨의 통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래서 이제 아마 수술은 처음엔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금속 나사가 좀 뒤로 밀려 있고 대퇴골두가 이게 오른쪽이고 왼쪽인데 오른쪽 동그란 거에 비해서 왼쪽이 굉장히 파괴가 되어 있고 다리도 굉장히 짧아져 있죠. 요게 이제 연골이 있는 공간인데요. 한 6mm, 7mm 정도 연골이 있는 공간. 연골이 다 녹았고 대퇴골두도 이렇게 함몰돼서 짜부라들었잖아요.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상황이죠. 한눈에 봐도 왼쪽 고관절이 형체를 분간하기 힘들 만큼 심하게 마모됐다. 잠자는 순간이나마 통증을 잊고 싶지만 그조차 어렵다. 박영기 씨의 일상을 멈추게 만든 고관절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엉덩이 관절이라고도 불리우는 고관절은 골반 가장자리 좌우에 자리하고 있다. 고관절은 골반 쪽의 비구와 허벅지 쪽의 대퇴골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둘 사이엔 두꺼운 관절 연골이 덮여 있어 다리를 움직일 때 마찰을 줄여준다. 하지만 강한 충격을 받거나 질환에 의해 고관절이 손상되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면서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심수기 씨는 길을 걷다가 낙상 사고를 당했다. 이쪽 다리를 못 움직여요. 움직이면은 격렬한 통증이 와요. 그래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돌 바닥에 그 왼쪽 엉덩이가 쾅 부딪혔어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119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죠. 엉덩이를 부딪힐 때 충격이 고관절에 그대로 전해진 것이다. CT를 보시면은 오른쪽 그 정상적인 관절과 다르게 왼쪽에는 그 고관절 골절이 보이는데요. 이 부러진 부위가 대퇴경부라는 우리 사람의 목 부분과 같은 그런 것이 이제 부러진 것입니다. 이게 그냥 금이 간 게 아니라 완전히 뒤틀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상체와 하체가 연결되는 관문 고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튼튼한 관절이다. 골반을 통해 전달되는 체중을 지탱하고 걷기와 달리기 같은 다리 운동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척추가 굳고 근력이 약해져 힘의 중심이 뒤로 쏠리면서 넘어질 때 엉덩방아를 찢게 된다. 이때 체중의 4배에 달하는 충격이 고관절로 전해지면서 골절이 발생한다. 낙상 사고로 인한 주요 골절 부위를 살펴보면 허벅지와 둔부 등 하지에 손상을 입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중 가장 조심해야 할 부위가 바로 고관절이다. 국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고관절 골절 이후에 1년 이내 사망률이 20%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골절이 없는 환자들에 비해서 사망률을 한 10배 정도 높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욕창 그리고 이제 요로 감염 그리고 폐렴이나 또는 폐색전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자분이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수기 씨에겐 이번이 3번째 골절이다. 그 전에도 그 목욕탕에서 넘어져갖고 팔목 골절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침대에서 한번 요가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이 왼쪽 무릎 골절도 한번 있었고, 근데 그때는 경미했어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거든요. 치료 기간이. 요건 제일 센 셈이죠. 네, 확 넘어져가지고. 심하게 움직이면 이쪽이. 이렇게 잦은 골절을 겪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고령에서 부러진다면은 대부분은 우리가 골다공증 골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검사했던 그 골밀도 검사상에서도 T스코어 마이너스 2.7로 지금 심각한 골다공증으로 분류된 환자분입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골량의 변화가 급격하다. 30대의 골밀도 형성이 최고치에 달하는데 이를 기점으로 매년 1%씩 골량이 줄어들고 폐경기에 접어들면 급격히 감소해 골다공증이 발생하기 쉽다. 골다공증 환자인 심수기 씨에게 인공관절 수술은 선뜻 결정하기 힘든 일이었다. 왼쪽 고관절 인공관절 받으시는 거 맞으시죠? 저희가 이제 인공관절을 삽입할 때 가능하면 뼈하고 인공관절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단단하게 고정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골다공증 환자에서는 뼈가 약하기 때문에 이걸 일반 사람처럼 이렇게 고정시키다가는 이제 뼈가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경부 골절의 경우 대퇴골두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들이 손상돼 골두를 살려 수술해도 뼈 조직이 죽게 된다.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술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먼저 부러진 대퇴경부를 잘라낸다. 그런 다음 골반뼈에 들어갈 비구컵 자리를 깎고 인공 비구컵을 넣은 후 세라믹 소재의 골두 크기를 정한다. 넙다리뼈에 인공 지지대를 심고 인공 골두와 결합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67세의 이순호 씨.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왼쪽 어깨와 고관절이 부러졌다. 목욕탕에서 샤워하다가 넘어졌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꽈당 하더니 화장실에서 넘어졌어요. 3시간 동안 꼼짝을 못했는데 아주 뭐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그냥 엉금엉금 기어서 핸드폰 화장실에서 방까지 기어가지고 핸드폰 찾아와서 119 전화해가지고 실려왔었어요. 아 정말 꼭 죽음이 따로 없구나 이런 생각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 괜찮으세요? 네. 많이 불편한 건 없으세요? 네. 네, 오늘 수술할 거고 첫 수술로 진행할 거예요. 예. 수술하고 나면 아마 하루 이틀 내로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걱정하지 감사합니다. 마시고 우리 정형외과 골절 중에 가장 아픈 골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통증을 많이 호소하셨고요. 당시에도 응급실에서 진통제를 거의 3개, 4개 이상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순호 씨는 어느 부위에 어떤 손상을 입은 걸까? 당시에 촬영했던 CT 사진을 보시면은 좌측에 고관절 조금 아래쪽 부위에 골절이 생겼고요.
뼈가 여러 조각으로 나 있는 분쇄골절이 보입니다. 이순호 씨의 골절 부위는 대퇴경부와 2cm 정도 떨어져 있어 혈관 손상이 없고 비교적 뼈가 잘 붙는 곳이다. 본인의 뼈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뇌고정술을 받게 됐다. 고관절은 골절 부위에 따라 수술법이 달라진다. 고관절 아래쪽 뼈가 부러져 혈관이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 뇌고정술을 시행한다. 부러진 뼈 부위를 잘 맞추고 지지대 역할을 해줄 금속정을 넙다리뼈에 넣은 다음 금속 나사로 단단히 고정한다. 이런 한 달처럼 이렇게 좀 많이 부러지고 또 많이 어긋난 사람들은 좀 아무래도 회복이 좀 느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좀 걷는 것까지 해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잡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더 한 2달에서 2달 반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낙상은 고관절 골절의 주된 요인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안전사고 중 낙상 사고가 63%를 차지했다. 특히 집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74%에 달했는데 그중 방과 욕실에서의 골절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광현 씨는 1년 전부터 고관절 통증에 시달렸다. 보면 걷는데 되게 불편하세요. 이 정도 속도보다 더 빨리 걸으면은 안 되죠. 이게 감당이 안 되죠. 통증 때문에. 그래서 이게 최상의 걸음이죠. 한 걸음 떼는 것조차 힘들 땐 쉬어야 겨우 걸을 수가 있다. 바닥 생활은 사실상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소파나 침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앉을 때도 이게 조심히 앉아야지 그냥 덥석 앉았다가는 또 여기에 통증이 확 오는 경우가 있고 일어설 때도 마찬가지. 무의식적으로 이쪽 발에도 몸에 체중을 싣게 되는데 이렇게 실으면서 일어날 때는 여기가 시큰거려요. 여기가. 그래서 욱 할 정도로 이렇게 따끔하거든요. 30년째 경찰로 근무 중인 최강현 씨. 수많은 산을 올랐고 산악 자전거를 즐겨 타던 운동 마니아였다. 그랬던 그가 요즘은 진통제 없이는 반나절도 못 견딘다. 처음에는 이게 차를 타고 내릴 때 이 사타구니가 상당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근육통인가 해가지고 가까운 이제 동네 병원에 갔었죠. 한 8번 도수 치료를 받았고 그래도 또 낫지도 않고 더 심해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MRI 찍고 정밀 검사해 보니까 이 괴사라는 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왼쪽을 보면은 이 골두의 모양이 이렇게 잘 유지돼 있는데 오른쪽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골두가 찌그러지고 여기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갈라진 게 보입니다. MRI를 보면은 여기 요만큼 이렇게 지도 모양으로 경계지어지는 부위 있지 않습니까? 요 안쪽이 이 뼈가 다 죽은 거예요. 괴사 초기에는 엑스레이상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발견이 좀 안 되는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 고관절 통증이라고 생각해서 약을 먹으면서 어느 정도 또 좋아지는 분들도 있어요. 혈액이 돌지 않으면 어떤 조직이든 손상된다. 고관절도 마찬가지. 단 대퇴골두의 대부분이 연골로 덮여 있어 경부를 통해 혈액이 순환한다. 만약 골두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 뼈 조직이 썩는 무혈성 괴사가 일어난다. 방치하면 괴사 부위가 함몰되면서 통증과 함께 다리를 절게 된다. 대표적으로 골절이 됐을 경우에는 밑에서 대퇴골두로 가는 혈관이 손상을 받아서 무혈성 괴사가 올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이제 알코올이나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그 둘 다 알코올이나 스테로이드를 과다 섭취했던 경우에는 지방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혈관 내에 지방이 많이 끼게 됩니다. 혈관 내 지방이 축적돼서 혈액순환이 약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골수 내에 지방세포가 커지고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혈관이 눌리고요. 내부적으로는 안쪽에 찌꺼기들이, 지방 찌꺼기들이 끼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뼈가 죽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강현 씨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제가 선천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는 몰라도 한 20, 30년 전부터 제가 알레르기가 상당히 심했어요. 이 환절기 때문에 비염 달고 살았어요, 제가. 빨간색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이죠. 알레르기 그렇죠. 반응이 있는 반응이 있는 거죠. 6에 가까울수록 더 심하다는 거죠. 알레르기. 알레르기 질환으로 20년간 복용한 스테로이드가 원인이었다. 잦은 음주도 의심할 만한 요인이다. 30대에서 50대까지 젊은 남성들의 고관절 괴사 발병률이 늘고 있는 가운데 습관성 음주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손꼽힌다. 한 조사에 따르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진단받은 총 250명의 평균 연령은 48.5세. 괴사를 유발한 요인 중에 스테로이드 복용이 6%, 만성적인 음주가 42.7%를 차지했다. 특히 주 4회 이상 음주를 장기간 지속할 경우, 그리고 1회 음주량이 많을수록 괴사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활동적이고 저 군대도 해병대 갔다 왔고 그랬는데 저한테 이런 병이 올 거라고는 저는 생각도 안 했죠. 또 제가 젊지 않습니까? 젊은데 벌써 이렇게 고관절이 수술해야 된다는 것, 그것도 인공관절을 넣어야 된다는 게 저한테는 엄청난 어떤 좌절이랄까. 최근에는 인공관절 재료가 발달해서 이런 세라믹 인공관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밑에도 세라믹이고 위에도 세라믹인데 이게 4세대 세라믹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공관절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려줬어요. 최소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환자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 인공관절을 사용해서 관절면이 닳아서 재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분 혜진 오셨습니다. 네, APN으로 우측 어제 안녕하십니까. 어제 수술 아침에 받았는데 어떠세요?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예, 수술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다리 길이도 잘 맞고 그래서 30년 이상 잘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래, 오늘 한번 걸어볼까요? 인공관절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위해선 조기 보행이 필수다. 약해진 근력을 키워야 관절의 움직임도 자연스러워진다. 네, 겨드랑이 끼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예. 수술 하루 뒤 최광현 씨 역시 조심스레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수술 직후에 다음 날서부터도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환자에 따라서는 통증이 이제 심한 사람들도 있고 좀 덜한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이렇게 젊은 환자들은 다음 날 걷는데 큰 지장이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다음 날서부터 걸어야 되는 이유는 이게 그 환자분이 자신감, 그렇죠? 걸을 수 있는 자신감을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만난 최광현 씨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6주 전과 비교하면 놀라운 변화다. 제가 3주 병가를 내고 그 이후부터 제가 출근을 하고 있어요. 직장하고 약 20-30분 거리예요. 걸어서. 그런데 수술 전에는 제가 사실 걸어서 출근을 못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하게끔 그 정도 좋아졌습니다. 수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첫 검진이 있는 날. 떨리고 긴장되는 순간이다. 네,
네네. 아이고 최강현 씨. 잘 어떻게 회복하셨어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보통 때처럼 걷습니다. 아이고 회복이 빠르신 편인데 확실히. 예. 90도에 0도에 5도에 45도. 어느 쪽이 수술한다는지 모르겠는데요. 걸어보시죠. 어유 거의 티가 안 나는데요. 굉장히 빠르신데 진짜 회복이. 여기 보시면은 이토록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통증의 원인이 괴사였음을 조기에 발견하고 곧바로 치료를 결심한 빠른 대처. 수술 직후부터 부지런히 걷고 움직이며 근력을 키운 덕분이다. 다리 길이가 아주 딱 맞아요. 평지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 다 해도 되는데 마라톤이나 이런 오래 뛰거나 아니면 막 부딪히는 운동은 인공관절에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거는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누워서 계속해서 그 근력 운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차츰차츰 좋아져 가지고 계단도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 올라갈 정도로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제 슬슬 운동해야죠. 운동도 하고 시골도 좀 다니고 좀 활동적으로 좀 지내고 싶습니다. 평소 고관절에 무리가 가는 동작은 무엇일까? 동작 분석 검사를 통해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고관절에 가해지는 힘을 알아보기로 했다. 모션 캡처 시스템을 이용해 관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힘의 크기를 산출한다. 관절이라는 거는 어떤 뼈와 다른 뼈 두 개가 만나가지고 관절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뼈와 위에 있는 뼈,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얼마나 큰 힘으로 얘네 둘이 만나게 되느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절 접촉력이 크다라고 했던 거는 아래에 있는 뼈와 위에 있는 뼈가 강하게 부딪힌다라고 보시면 되고, 먼저 보행 방식에 따른 관절 접촉력의 차이를 비교했다. 한쪽 다리로 걷는 쩔뚝 보행, 발끝이 밖으로 향하는 팔자 보행과 안으로 향하는 안짱 보행, 모델 보행 순으로 실시했다. 팔자 보행이라든지 안짱다리 보행이라든지 이거는 누군가에게는 정상적인 걸음이라고 지금 인지하면서 생활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안짱다리로 걷는 것, 그리고 모델처럼 발이 일자로 모아지는 그런 걸음으로 걸었을 때 접촉력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증가했다라는 결과를 저희가 봤고요. 측정 결과 무게중심이 고르게 분포된 일반 보행에 비해 4가지 보행 모두 고관절 표면에 큰 힘이 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잘못된 걸음걸이는 고관절에 무리가 간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같은 방식으로 일상에서 자주 취하는 동작들을 비교했다. 조깅에 이어 연속 점프 동작이 이어지는 줄넘기, 한 발 점프를 한 뒤 접촉력을 비교한 결과 걷기나 가벼운 달리기를 할 때보다 위로 뛰어오르는 점프 동작을 할 때 고관절 표면에 더 큰 힘이 가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관절을 튼튼하게 지키기 위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굽힌 채 다리를 올려 옆으로 최대한 벌렸다가 오므린다. 양손을 가슴에 얹고 다리를 앞으로 뻗으며 상체를 좌우로 천천히 돌린다. 이때 발은 90도 각도를 유지한다. 의자를 잡고 스쿼트 자세를 한 채 엉덩이를 좌우로 움직인다. 상체가 흔들리지 않게 주의한다. 엉덩이와 골반, 허벅지 근육을 자극하는 브릿지 자세에서 엉덩이를 들고 한쪽 다리를 5초간 올렸다 내린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의료 현장에 변화를 가져왔다.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보행 분석은 근골격계 질환의 조기 진단부터 지속적인 관리까지 가능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체 검사를 할 때 가만히 누워서 측정하거나 한 자세로 부동 자세로 서 있으면 괜찮아 보일 수가 있지만 보행을 하게 되면 그 각도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양쪽 관절의 근육의 불균형 또는 관절 상태의 불균형, 그리고 우리가 수술한 쪽의 다리의 통증, 이런 것들 때문에 양쪽의 밸런스에 제한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그래프 안에서 한꺼번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조용좌 씨는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한다. (2년) 전만 해도 왼쪽 발을 땅에 딛지 못해 서 있기가 힘들었다. 처음에는요, 앉았다 일어나면 쫙 땡기는 것처럼, 딱 뭐가 터질 것처럼 이렇게 딱 땡기면서 찌릿하게 그렇게 아픈데 허리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그 허리는 내가 아파갖고 시술을 했거든요. 약도 주시고 하는데 그걸 먹어도 그렇고 치료를 해도 병원 문안표만 나오면 아픈 거라. 무혈성 괴사 같은 경우는 한 3기, 병의 3기 정도 이상이 되게 되면 수술을 진행하는데 이미 대퇴골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무혈성 괴사가 진행돼 있었고요. 이 상태로는 이제 일상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는 상태였고, 또 해당 하지 부분을 체중 부하를 많이 못하고 오랫동안 지내오셔서 하지도 단축되어 있고 근육도 많이 감소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재작년 10월 조용좌 씨는 망가진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바꾸었다. 수술 이후 다시 걷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니까 항상 이 다리를 이렇게 들어갖고 자꾸 움직여야 돼. 뼈와 관절 건강에 부쩍 신경을 썼다.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류와 여러 가지 채소를 골고루 챙겨 먹는다. 근력을 기르는 운동도 거르지 않는다. 언제부터 자전거 타셨어요? 자전거는 다리 아프고 나서부터. 수술은 선생님이 하셨지만 낫는 거는 본인의 노력이에요. 노력이고 운동이고 항상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그래야 돼. 처음에는 아프고 눈물 나고 서럽고 그렇지. 그런데 그거를 이겨내야 되지. 안 이겨내면 짓게 안 돼. 조용좌 씨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인공지능 분석하는 화면을 보시면 차이가 좀 있는데, 특히나 두 발이 다 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 오른 다리랑 왼 다리를 비교해 보면 오른쪽은 좀 똑바로 펴졌죠, 그죠? 네네. 그리고 왼쪽은 아직까지 좀 굽혀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수술을 하고 나서 체중 부하가 잘 이루어지고 교정이 되고 나면 다리가 저렇게 바르게 우리가 디딜 수가 있는데 걷는 것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보폭도 커지고 보속도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의 걸음걸이로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상태가 호전되면서 수술한 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일을 시작했다. 집에서 1시간 반 거리. 이 산이 조용좌 씨의 일터다. 전혀 다른 사람 같으세요. 응? 하시는 일이. 하시는 일 기름주유. 조용좌 씨의 회복 속도는 동료들도 믿기 힘들 정도다. 다른 사람들 뭐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 관절 수술하는 사람도 1년이 다 돼도 아직 다리 찔러거리 못 걸어요. 거의 대단해. 아파도 막 억지로 참고 걷는 게 대단해. 남자들도 이렇게 하기 좀 힘들 낀데 그리 하더라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엔 스트레칭으로 몸을 푸는 것도 잊지 않는다. 다리. 만만치 않아 보이는 고된 작업.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은 들어도
공기 벌써 얼마나 좋는지. 그래, 하루를 살다 죽어도 나는 쩔룩바리가 되기 싫다. 살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내 이 모습이 나한테는 만족해요. 예,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